진료실에서 백내장 수술 상담을 하다 보면 수술을 앞두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만족을 못 하셔서 다시 수술이 가능한가요? 하고 재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은 수술 전보다 오히려 근거리도 원거리도 더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분들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수술 후에도 오히려 더 불편해질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백내장 수술의 만족도는 왜 수술실이 아니라 상담실에서 결정되는가, 그 5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안과 주치의 S안과 김종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은 수술실에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만족도는 사실은 수술실이 아니라 상담실에서 절반 이상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왜 상담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수술 전 어떤 부분에 대해 상의가 필요한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분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후에는 오히려 멀리도 가까이도 더 잘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각막 난시가 꽤 심한 상태였는데 환자분은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전혀 못 받으시고 일반 비구면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셨더군요. 결과적으로 심한 난시가 교정되지 않아서 원거리, 근거리 모두 선명도가 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환자분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요. 백내장 수술의 성공은 수술장에서가 아니라 이미 상담실에서부터 결정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상담실에서는 담당 의사와 어떤 점들을 꼭 상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언제 수술할지, 즉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시력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생활 속 불편감도 꼭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시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도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고 글자가 자꾸 흐려졌다 또렷해졌다 한다면, 또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면, 이럴 때가 바로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시력 수치가 다소 낮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수술을 조금 미뤄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늦추면 수정체가 단단해져서 수술 난이도가 올라가고 드물게는 다른 안구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를 결정할 때는 시력 수치와 의사의 객관적 검사 소견과 함께 환자분의 생활 속 불편 정도를 함께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수술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 눈의 다른 질환, 즉 기저 안 질환을 확인하고 이것이 백내장 수술과 어떤 상호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탁해진 수정체를 맑은 인공 수정체로 바꾸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망막이나 시신경 상태에 따라 수술 후 시력 회복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면 시력 회복이 더디고, 녹내장이 있으면 이미 시야 결손으로 인한 시야 제한이 존재할 수 있으며, 황반 변성이 있으면 중심 시력에 한계나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빛간섭 단층 촬영, 시야 검사, 안저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눈의 전체 상태를 꼼꼼히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막, 시신경, 황반처럼 다른 부위에 질환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녹내장, 당뇨망막증, 황반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서 백내장을 비교적 조기에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백내장 이외의 다른 눈 질환이 수술 시기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수정체의 선택입니다. 아마 백내장 수술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난시 교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로 탁해진 수정체를 교체해도 각막의 난시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난시를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시야가 겹쳐지거나 흐려 보이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막 난시가 있다면 반드시 난시 교정 토릭 인공수정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교정하지 않으면 수술 후에도 난시 교정용 안경을 계속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전 난시가 원래 없었는데 상담받으니 갑자기 난시가 남을 수 있다고 난시 교정을 권하시더라고요. 수술 전에 없던 난시도 수술 후에 새로 생길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수술로 새로운 난시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숨겨져 있던 각막 난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렌즈 표면이 원래는 축구공처럼 고르게 둥글어야 하는데요. 이 럭비공처럼 한쪽으로 더 눌린 모양이며 그걸 우리는 난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럭비공처럼 길쭉하냐가 난시의 정도, 그리고 그 길쭉한 방향이 난시의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각막의 모양 때문에 생기면 각막 난시, 수정체의 모양 때문에 생기면 수정체 난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각막과 수정체의 난시 방향이 우연히 서로 반대 방향이면 두 난시가 서로 상쇄되어 난시가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난시 교정이 없는 일반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요, 그동안 균형을 맞춰주던 수정체 난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수정체 난시에 가려져 있던 각막 난시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마치 수술 후 난시가 새로 생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에선 반드시 각막 난시의 정도와 방향을 정확히 측정한 뒤 필요하면 난시 교정용 토릭 인공수정체를 같은 축에 맞춰서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상담 단계에선 난시 교정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인공수정체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미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어서 이번에는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렌즈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단초점 렌즈는 원거리는 잘 보이지만 근거리는 돋보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연속초점 렌즈는 중간거리와 원거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모두 안경 없이 볼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 빛번짐이 느껴질 수 있고 원거리 선명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싼 렌즈가 좋은 렌즈가 아니라 내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가 좋은 렌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단초점이나 연속초점 렌즈, 책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많다면 다초점 렌즈가 더 유리합니다. 자세한 렌즈 비교와 선택 기준은 이전 영상에서 이미 정리해 두었으니 오늘 영상 마지막에 링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하면 거의 인공수정체 얘기만 한 90% 하시지 않나요? 근데 또 인공수정체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미 마음속에 나의 인공수정체로 결정하고 오신 분도 있어서 사람마다 이 의논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바로 가성 조절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술 전에는 흐리긴 했지만 가까운 걸 읽을 수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가까운 게 오히려 더 안 보여요. 사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백내장이 진행되면 수정체가 점점 탁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우연히 가까운 초점이 일부분 맞는 착시 효과, 즉 가성 조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내장 수술로 이 두꺼워진 수정체를 제거하면 착시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즉 수술 후 근거리를 볼 때 돋보기를 써야 하는 건 저희 의사들이 볼 때는 아주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돋보기 없이 근거리까지 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노안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백내장이 조금 진행되어 원거리와 근거리가 모두 불편해질 때까지 수술 시기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 늦춰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원장님, 근데 네 번째 가성 조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미리 고지를 안 하면 환자분들이 조금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성 조절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환자분께 얼마나 불편한지를 물어볼 때 원거리와 근거리 시력의 불편한 정도를 같이 물어봐야 됩니다. 운전할 때 불편함은 없는지, 핸드폰 보거나 신문 볼 때 불편함이 없는지, 돋보기를 사용하는지 그런 걸 꼭 물어봐야 되고, 저희가 이제 수술 설명을 할 때 수술 뒤에 돋보기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얘기도 역시 꼭 강조를 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원래 돋보기 없이 생활했으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 당연히 멀리도 가까이도 잘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컴플레인이 항상 이 상담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내장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자의 기대치와 의사의 예상치를 잘 공유하는 데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생각보다 잘 안 보인다, 기대했던 시야가 아니다 하는 불만의 대부분은 기대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상담의 진짜 목적은 렌즈 종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수술 전에 환자분의 눈 상태와 선택한 인공수정체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시력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을지를
사실을 미리 의사와 환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상담의 핵심입니다. 결국 백내장 수술의 만족도는 의사의 수술 기술보다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얼마나 줄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는 충분한 설명, 그리고 환자분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또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해드리면 백내장 수술 전 상담에서는 다음 5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적절한 수술 시기 결정. 둘째, 기저안질환에 대한 철저한 평가. 셋째, 난시 교정 여부 확인. 넷째, 인공수정체 종류 선택. 그리고 다섯째, 수술 후 기대치에 대해 환자와 담당 의사가 충분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잘 이루어졌다면 백내장 수술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S안과 김종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